자, 그러면 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도 가보겠습니다. 헤드라인 주십시오. 미 의회 화웨이 등 중 5G 죄송합니다 5G 중 5G니까 괜찮나? 네. 기업 제재 법안 발의. 제가 오늘 아침에 헤드라인 저 뉴스를 딱 본 다음에 야 이게 트럼프 때 같다. 저 이미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또 해요? 또 한다는 거예요, 또. 네. 그래서 이 트럼프 시절에 저 엄청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 가지 더 제가 뉴스를 갖고 온 게 미국서 틱톡 사용 금지 법안 낸다. 이거 거의 트럼프 때로 회귀하는 듯한. 그래서 물론 아직은 이제 그 정식 회기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여소야대가 됐죠 하원에. 네, 공화당이 이제 하원을 장악한 물론 이제 그 격차는 굉장히 예상보다 줄어들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원의 경우에 여소야대가 이제 됐는데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들 중국을 정치적으로 계속 압박하는 뉴스들을 계속 양산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자 이제 사실은 올해 지나고요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미국의 이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이제 슬슬 이제 공화당에서도 당내 경선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요즘 인기가 굉장히 뭐 떨어졌다 그러지만 어쨌든 잠룡이란 말이죠. 근데 이 두 가지 헤드라인을 이렇게 보면은 야 앞으로 미중 간의 어떤 양상이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미국 경제가 내년 내후년에 갑자기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치인들은 표를 생각할 때 지금 아마 미국의 애국주의라는 게 아마 2차 대전 그런 무렵 또 뭐 메카시즘 이럴 때를 제외해 놓고서 보면은 아마 애국주의라는 게 사상 최대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고조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미국의 정치인들이 민주공화할 거 없이 그냥 지나갈 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2020년부터 2022년 연간의 미중 관계보다도 네. 2023년과 2024년의 미중 관계가 지금보다 더 격화될 가능성이 예. 굉장히 많다.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안보적으로 다 그럴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오늘 뉴스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저 이거 네. 갑자기 뉴스 보다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네. 이 법 지금 김프로님 말씀하신 법 있잖아요. 법 이름. 네. 법 이름이 네.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감시, 아니, 억압적 검열과 영향, 알고리즘적 학습에 따른 국가적 위협 방지법. 네. 법 이름이 이게 뭐예요? 법 이름입니다. 법 이름이에요, 그게. 굉장히 악의적이죠.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인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누가 이제 이 하웨이 등 5G 기업 제재 법안을 발의했냐면 공화당 상원의원이 톰 커트라는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하고 척 슈머 민주당 의원이 지지한 양당 다예요. 그렇죠? 척 슈머는 원래 대표자의 대표 원래 대표였잖아요, 원내대표. 그래서 이 법안이 이들 중국 기업을 특별 지정 대상 명단에 추가해서 사실상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시키는 그런 걸 이제 골자로 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중국에서는 야 중국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하게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도 이제 그 기사의 논평에 나온 게 트럼프 전 행정부 때와 비슷한 법안 발의가 많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 나눈 틱톡 사용 금지 법안은 더 좀 심각한데 뭐 이게 다시 또 저도 틱톡을 한 1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아 그래요? 하세요? 두 분? 직접 올리세요? 저는 아니 틱톡을 이제 본다는 거죠. 뭐 춤추고 이러신 건 아니죠? 아니, 본다고. 보는데 보시는 거죠. 네. 진짜 여러분 이제 혹시 틱톡을 안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 안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이거 왜냐하면 그 정도로 중독성이 있어요. 아이고 담배처럼. 정말로. 그래서 만약에 잠자기 전 뭐 한 30분 전에는 틱톡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끊을 수가 없으니까. 숙면을 굉장히 근데 어쨌든 계속 보게 돼요. 계속 보게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하고도 다르고 제 TV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건데 굉장한 중독성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바이트 댄스 중국 회사죠. 이 숏폼 이 비디오인 이 틱톡을 미국에서 아예 전면 금지하는 겁니다. 이 법안이 연방 상하원에서 동시에 초당적으로 발의가 됐다. 서비스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한다고요? 전면적으로 금지해요. 전면적으로. 근데 이거 누가 발의했냐? 마르코 루비오 공의당 상원의원. 이거 잠룡이잖아요. 루비오. 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바이트 댄스는 중국법에 따라 틱톡의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에 제공할 것을 요구받는 회사다. 근데 이건 실제로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라는 이 체제가 개별 기업에 대해서 야 정보 갖고 와 하면 내야 되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틱톡은 뭐라 그러냐면 미국에서 얻은 정보를 중국의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버텨온 거거든. 예.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 뭐해? 예를 들면 유사시에 중국 정부가 야 갖고 와 그러면 갖고 온다는 거죠. 여기에 미국의 엄청난 정보들이 중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 있다라고 이제 미국의 정가 그러니까 상하 양원과 공화민주 양당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물급 정치인들이 법안을 내면서 뭐라 그랬냐면 중국 공산당의 꼭두각시 업체와 무의미한 협상을 하는데 낭비할 시간이 없다. 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권 기자가 얘기한 중국 공산의 인터넷 감시 억압적 검열과 영향 알고리즘적 학습에 따른 국가적 위협 방지법. 제가 읽은 아마 최장 법안 이름인 것 같은데 약칭이 뭔지 아세요? 약칭 반사회적 중국 공산당법이에요. 약칭. 그 중국 공산당 거기서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요. 반사회적인 중국 공산당법. 이걸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뉴스를 보면서 야 이게 저희가 이제 뉴스 미스터 마켓 전하면서 몇 가지 테마가 있잖아요. 자산시장의 버블이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한 테마가 반세계화의 분위기인데 안 그래도 이 SNS를 통한 세계적인 세계화의 분위기가 산업에서의 세계화와 더불어서 진행이 됐다거든요. 근데 그건 철저하게 미국 주도죠.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다 미국 주도. 우리가 미제를 사진 않지만 다 미제를 통해서 사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정보든 서비스든 제품이든. 그런데 거기에 딱 하나 아이솔레이트니까 분리되어 있는 나라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중국은 SNS 다 자기네 거라 하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만약에 이런 뉴스를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이런 정보에 관련된 국가 위협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러면 미국에 약간 반감을 가진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국은 유사시에 그거 안 하겠냐. 미국은 하죠. 페이스북에서 저의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구글. 야 그러면 나도 좀 그거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예를 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IRA 법 그렇게까지 나갈 일은 아닙니다만은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예를 들면 미국과 척을 진다는 상황이 되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 너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거 해당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없겠냐 이런 그 얘기가 실현되지 않겠지만 정서가 그렇게 간다라는 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경제적 의미의 반세계화의 조류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또 어떤 빌미가 제공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키울 수 있는 키울 주제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이 정말 2년 반 전, 3년 전으로 회귀하는 듯한 그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조만간 시작되는 이제 미국의 어떤 회귀에는 여소야대 국면의 공화당이 어쨌든 하원을 장악했다라는 네네네. 것도 이런 부분을 더 가속화시키고 또 해가 지나면 이제 미국의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면 대선 전국에 있어서의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주자급들은 항상 이런 애국주의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의 미중 갈등, 미중의 어떤 관계 악화 그 안에서의 우리나라의 입지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직전 2년에 비해서 오히려 직후 2년이 더 커지고 깊어지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참 중국은 벌써 옛날부터 저 유튜브니 뭐 구글 뭐 SNS 이런 거 다 미국 다 차단한 지가 그렇죠. 옛날부터 차단했죠 중국은. 네. 뭐 중국 처음부터 그 생각이 있었던 거겠죠. 뭐라고 할 것도 아니네 그러면. 근데 이게 뭐 서로 그럴 말이 아닌 거가 위키리크스라고 옛날에 그 네. NSC가 폭로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프리즘이라고. 네. 하도 그 나라에서 개인 정보들을 많이 모아놔가지고 그거를 위키리크스에서 폭로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은 있어요. 이게 패권과 관련한 얘기여서. 근데 어쨌든 이런 이벤트들이 나타나는 것 자체를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뭐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를 뭐 판단하기보다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그렇죠. 보는 게 좀 더 네. 적합한 시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도
고생해주신 우리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님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